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틀란시안의 코어 제품이죠. 지라와 컨플루언스에 대해서 어드민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되는 제품은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아틀란시안의 제품은 구축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SaaS의 대표적인 제품이 클라우드, 그리고 설치형 버전, 온프레미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데이터 센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 교육과정은 클라우드 제품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어드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라와 컨플루언스의 전역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타겟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격적인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IT 경력을 올해로 해서 한 20년 넘게, 22년 뭐 이렇게 넘게 지금 현재 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로 IT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영역이었었죠. 네트워크 방화벽, 그다음에 VPN인데 IPsec 기반의 VPN 쪽을 지원한 엔지니어로 IT 경력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CDN 산업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CDN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죠. 말 그대로 컨텐츠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딜리버리를 시키는데 사용자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다음에 안정화시켜서 그 해당 내가 원하는 타겟 콘텐츠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들인데요. 그쪽에서 QA 품질 보증, 그리고 기술 마케팅,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 세일즈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고객 관점에서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전달하자라는 부분의 역할을 가지고 지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란시안 코어 제품인 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지라 컨플루언스 사용자,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훈련 코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한 두 번째 정도 회사였는데 신규 직원에 대한 온보딩 교육을 기술 관점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교육에 대한 경험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 포인트,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교육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현재 제가 소속된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본격적으로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저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모든 컨텐츠들, 그게 뭐 다양한 매체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뭐 VOD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라이팅 관련된 그런 기술 기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저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그 모든 교육의 컨텐츠가 해당 타겟이 되는 그 오디언스, 교육생들,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듣고자 하는 그 듣는 이의 그 언어에 맞춰서 잘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해볼 거고요. 본 교육 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라 클라우드 어드민, 두 번째 컨퍼런스 클라우드 어드민,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사실 본 교육 과정은 지라 클라우드 어드민 쪽에 비중이 한 80% 이상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어드민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분이 하셔야 될 설정이 사실 그 관리자 어드민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그 UI 기반으로 쭉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와 더불어서 지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은 UI 측면에서 사실 조금 이질감은 있죠. 근데 하지만 조금 사용해 보시면 그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라 어드민은 좀 다릅니다. 어드민은 그 해당 사용자가 지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슈 타입부터 만약에 워크플로우가 변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화면 구성도 좀 달리해야 되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지라를 커스텀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이슈 타입 기반으로 해서 워크플로우와 화면 구성하는 부분들이 사실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허들이 좀 사실 높은 편이고요. 근데 본 교육 과정은 특히 지라 클라우드 어드민 내용 중에서도 그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지라 클라우드 어드민 시작할 거고요. 목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과정 지라 클라우드 어드민 과정은 총 19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제외하고 세 번째 과정부터 18번째 과정까지는 전체적으로 지라 어드민 설정에 대한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라에 대한 개요부터 어드민이 알고 계시면 좋은 공고 사항들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부터 18번째 과정은 지라 관리자 설정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내부의 핵심 요소, 그리고 해당 이슈의 핵심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의존관계들, 그리고 그 해당 이슈 타입들을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방법들, 그거 기반으로 바로 실습을 이어져 볼 거고요. 그리고 지라 관리자 설정 중에 알림과 권한 구성 설정까지 확인해 보고,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그걸 워크플로우를 짤 수 있는 그런 기반 지식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의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설정 그리고 이슈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부터 18번째 과정에서는 그 메인이 되는 이슈 타입에 대한 워크플로우와 화면 설정하는 거 외에 주변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용한 링크 부분에서는 지라를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유용한 툴, 링크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지라 개요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지라 전역 관리를 저랑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기 전에 지라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야 라는 부분의 개요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틀란시안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지라를 만든 회사죠. 네, 아틀란시안 회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틀란시안은 2002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두 명의 대학생, 마이크와 스캇이란 두 명의 대학생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품이 딱 하나였습니다. 지라. 이슈 트래킹과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가지고 지라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애자일 기능이 사실 없었습니다. 애자일이라는 말이 통용화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되진 않죠. 그래서 2002년도에서는 그냥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버그 트래킹부터 이슈 트래킹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지라였고요. 그걸 시작으로 아틀란시안이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거는 이 회사는 매년 수익의 2분의 1을 R&D 투자를 합니다. 이 뜻은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비즈니스 전략 자체가 선순환 에코시스템 플라이휠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서 요 비슷한 모델이 아마존 AWS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고 고객한테 우린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기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우린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와 동일하게 고객한테 좋은 제품을 기술 투자를 통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 가치를 드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익을 잡고 다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고객한테 만족해 줄 수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돌려드리는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요. 마케팅 전략이 사실은 입소문 전략으로만 갔습니다. 아틀란시아는 그런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가지는 않았고 입소문 전략만으로 현재 전 세계 25만 개 이상 아마 이게 넘을 겁니다. 25만 개 이상을 보유한 기술 전문 IT 기업이 아틀란시안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을 아틀란시안 상용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데브옵스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죠.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틀란시안의 모든 제품군 가지고 이 데브옵스 툴체인을 꾸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랜을 잡고 개발 관련된 그 고객의 요구사항별로 실제 개발 계획을 잡고 빌드, 소스코드 관련된 빌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인티그레이션 시키고 계속 지속적인 인티그레이션이죠.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고 오퍼레이터에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관련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다시 반영을 하는 요 사이클에서 각각 개별적인 단계가 다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요 데브옵스 툴체인을 꾸미기 위해서 가장 코어가 되는 게 지라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컴플루언스다라는 거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본 교육이 클라우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DC 버전하고 포함해서 모든 제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제품에서는 CI/CD를 구축하기 위해서 빗버킷만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온프렘의 뭐 서버 버전이라든지 데이터 버전을 쓸 때는 빗버킷과 벤보를 가지고 이제 CI/CD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빗버킷 가지고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지라 개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종류, 첫 번째, 두 번째 동작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볼 건데요. 먼저 제품 종류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카테고리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JSM이라고도 불리죠. 다음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지라 온라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동작되는 플랫폼은 앞에서 이미 좀 말씀드렸죠. SaaS냐 온프렘이냐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딱 추격이 됩니다. 구독형 방식인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냐, 아니면 기술 유지 보수 계약만 맺는 메인터넌스 방식이냐, 두 가지 라이선스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제품 종류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제품 종류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현재 기준이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었습니다. 네 가지 제품군으로 이제 바뀐 게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2002년에 아틀란시안이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랬었죠. 그때 지라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지라 코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온리 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제품이 되어 가고 있다가 에자일 관련된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보시면 지라 코어라는 제품에 에자일을 애드온 시킨 이 제품이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라 7.0이 업데이트 할 때부터 기존에 있던 에자일 애드온을 아예 그냥 지라 소프트웨어에 포함을 시키면서 에자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제품이 지라 소프트웨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라 코어는 온리 지라, 에자일 애드온이 제외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ITSM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됐던 제품이 현재는 네 가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지라 온라인. 뒤에 이제 표에서 한번 좀 볼게요. 그 네 가지 제품이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워크 매니지먼트, 온라인 이쪽에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사용자. 지라 소프트웨어는 에자일이 애드온돼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에자일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 QA 품질 보증,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PO는 프로덕트 오너가 되겠죠. 스크럼에서 사용할 때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인데,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이쪽에서 사용자가 좀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왜냐하면 지라 소프트웨어는 에자일이 애드온이 되어 있지만 그 기반 그 구조 자체가 일단 지라 코어라는 거에 애드온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이슈 트래킹도 다 지원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백로그나 스프린트 제품 관리, 칸반보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고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ITSM을 구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유즈 케이스 ITSM 키워드에도 분명히 있고요. 내용은 이런 거죠. 뭐 해당 JSM을 이제 구축했다라고 하시면은 헬프데스크 쪽으로 고객 사용자가 뭔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 이 JSM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헬프데스크 상담사한테 시스템화 시켜서 연결시켜 드리는 그 제품이 이제 JSM이 되겠습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ITSM 티켓 단위인 거죠.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 자체가 티켓 단위로 다 생성이 되고, 그게 헬프데스크 상담사한테 다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Q가 중요하겠죠. 대기열에 얼마만큼의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는 사용자를 보시면 비즈니스 사용자, 마케팅, 운영, 인사, 법무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워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라 코어의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버전에서 이 사용자별로 마케팅, 운영, 인사팀, 법무팀별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될 그 내용들을 템플릿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팀에 들어가서 해당 템플릿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되는 게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키워드도 보시면 그래서 템플릿, 그다음에 요청 승인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라 온라인. 지라 온라인은 사용자를 보시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C레벨, 그다음에 PM,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그램 매니저이다 보니까 상위 레벨에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시면 실시간 가시성,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가 사실 중요하죠. C레벨과 실제 업무 단위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얼라인이 잘 맞춰져야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가시화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라 얼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케일드 에자일 그리고 유즈 케이스에 세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자일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스케일드 에자일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에자일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이고, 이 세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지라 얼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얼라인먼트를 배열을 해서 정렬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지라 얼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작 플랫폼에서 조금 말씀드려 볼 건데, 동작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버전 두 가지로 축약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사스 버전 보시면 사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틀란시안에서 모든 운용 포인트를 다 가져갑니다. 지라 포함해가지고 아틀란시안의 모든 컴플런스도 동일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자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JVM 튜닝부터 데이터 백업을 사실 해야 되는데, 사스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벤더사가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아틀란시안에서 이 부분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온프렘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적으로 어제 봤던 UI와 오늘 봤던 UI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가장 최신의 UI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 자체를 사실 업데이트를 하진 않겠죠. 가장 안정화된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군이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온프렘이 이제 대표적인 사실 제품이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버 버전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신규 계약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기술 유지 보수도 사실 2024년 정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버전이 온프렘으로 사용할 때 가장 유일한 사실 솔루션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라이센스 수가 최소 500유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500유저 이상부터 라이센스 체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고려해야 된다 부분들이 있고,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거나 내부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다 가져가야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이 데이터 센터 버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왜 지라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사실 본 교육 전에 만약에 지라 유저 베이직 VOD 과정을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왜 지라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라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협업 기반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지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기반으로. 이 말의 의미는 지라 유저 베이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이제 개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TDD, BDD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말의 의미는 예전처럼 사일로 기반으로 각 팀별로 내 팀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죠. 크로스 펑셔널하게 모든 팀이 다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팀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지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라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 같은 거, 사실 초기 계획과 실제적으로 액추얼로 나왔던 그런 아웃컴 결과 자체가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발생되는 그런 변동성을 유연하게 잘 받쳐줄 수 있는 도구가 지라다이기 때문에 지라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성 확보, 이 부분은 사실 요구사항하고도 좀 연관성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고객이 최초에 던졌던 그 요구사항은 사실은 전체 마지막에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분명한 정도가 20% 이하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요구사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 요구사항이 더 구체화되고 내용들이 달라질 텐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런 변동성을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 이제 지라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선순위도 굉장히 높아졌고 관심도 많아지게 된 팀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팀 커뮤니케이션 향상하는데 지라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애자일 프로젝트 시스템 도구로 지원하는 게 지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애자일을 쓰실 때는 지라만한 도구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지라에서 사용하는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라에서 사용하는 이슈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이슈를 한번 볼게요. 사전적인 의미인데 출처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사전적으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 아니면 그 앞에 이제 일반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슈라고 하면 저도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로 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슈라는 말을 들으면 일관점에서 이게 고객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장애 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트러블 슈팅 해야 되는 걸로 항상 상상이 됩니다. 이슈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포인트가 돼 있는데요. 사실 지라에서 말하는 이슈라는 거는 그런 트러블 슈팅 해야 될 것들을 포함을 해서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모든 이벤트가 이슈라는 단위로 다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라라는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이 식별을 하고 있는 작업 항목의 이름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투두리스트들, 아니면 뭐 버그 항목이 될 수도 있고 개발해야 될 항목들, 그리고 개발해야 될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들,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고객의 요구 사항들, 그런 것들이 다 이슈로 매핑이 되고 환산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타입은 여러 가지가 사실 될 수가 있겠죠. 업무의 그 성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을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슈 타입이 다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 타입별로 꾸며지는 세부적인 필드 자체가 다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드민 분들은 요 달라지는 이슈 타입의 내부에 꾸며지는 그 필드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이슈 타입별로 달라지는 워크플로우, 실제적으로 이슈가 진행되는 그 워크플로우도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화면 구성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교육은 거기에 딱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슈에 대한 키를 잠깐 볼 건데, 이슈라는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지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최소 단위, 그다음에 실제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진행되는 그 일을 이슈라는 단위로 환산해서 지라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이슈라는 거를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슈는 키 단위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밑에 지라 유저 베이지라는 거 하단에 JUB-1번이라는 이슈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는 이슈 키를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생성되는 규칙은 이슈 키 JUB-1번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키, JUB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슈의 번호가 붙는 형태로 다 되어 있고요. 이슈 키 자체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고 그리고 한번 생성하고 만약에 이제 삭제를 했던 이슈 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생성되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슈는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면 이슈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라라는 시스템에는 프로젝트라는 공간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공간 프로젝트 밑에 이슈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죠. 단 하나의 제약 조건은 하나의 이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요 이슈 티켓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다면 밑에 있는 프로젝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업무 관련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뜨게 되는 거죠. 아마 어드민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어쨌든 개요이고 본격적으로 전역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지라라는 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슈를 만들면 제목, 서머리 만들어지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상세한 내용 들어가고 이슈 타입이 뭔지 지정하고 일 처리에 대한 그 아레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사인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이슈를 처음에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이슈의 일 처리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 이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코멘트 남길 수 있는 요 구성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슈 기능을 바로 볼 건데 이슈 기능은 크게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딱 축약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슈라고 볼게요. 이 이슈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슈랑 연관관계가 있으면 해당 이슈랑 링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에 특정 사용자를 개입을 시키고 싶으면 사용자 멘션 기능을 통해서 개입시킬 수 있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슈라는 거는 해당 회사에 진행되는 모든 그 일감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모든 이벤트들, 이 이슈라는 걸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 시간 추적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일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날 때 시점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트래킹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상세한 작업 기록들을 코멘트 형태로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라랑 컴플루언스, 아틀란시안의 문서 쪽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 제품인데, 그거랑 연동도 가능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외부의 이제 파일 첨부들 가능한.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 기능으로 축약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해당 이슈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6가지 기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슈에 대한 유형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어드민 교육과정에서는 이 유형 타입들을 전부 다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라라는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하고 나면 디폴트로 제공되는 게 여기 보여드린 이 이슈 타입입니다. 첫 번째 에픽. 에픽은 다른 이슈를 포함하는 가장 큰 이슈 타입을 담을 때 에픽이라는 걸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스토리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담을 때 쓰게 됩니다. 이 부분 에픽과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에자일이 애드온 되면서 나온 이슈 타입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는 유저 스토리, 에자일에서 유저 스토리라는 말을 쓰시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담을 때 유저 스토리를 쓴다. 그 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스크는 일반적인 작업 항목들, 그리고 버그, 수정돼야 될 사항들, 그리고 서브태스크, 다른 이슈의 자식 유형. 이 말의 의미는 서브태스크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나 타스크 버그 하단에 종속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서브태스크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유형 구조를 한 번 더 보면은, 지라라는 시스템에는 그 밑에 최소 공간인 프로젝트를 다 만들게 돼 있죠. 모든 이슈는 이 프로젝트에 다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공간 밑에 에픽이라는 것부터, 그 에픽이라는 첫 번째 레벨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에 타스크, 버그, 스토리 레벨로 쪼개지죠. 그 업무 성격에 맞게. 그리고 그 하단에 서브태스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에자일이 애드온 되기 전에로 따지면 에픽이라는 단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타입 중에 스토리라는 것도 사실 없었죠. 타스크 버그라는 이슈 타입 밑에 서브태스크를 붙이는 2단계 구조로 구현되어 있었던 게 지라 코어 버전이었고, 지라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에자일이 애드온 되는 지라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면서 에픽과 스토리라는 레벨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자일 관련된 부분들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픽과 스토리 레벨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은, 사실은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좀 그런 거에 있었습니다. 그 2단계 레벨 그 상단에 한 번 더 묶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3단계 구조 형태로 분리가 됐었고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은 단위 집합이 이슈 타입의 유형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관련된 이슈들의 집합이 되겠죠. 일처리, 일감들, 내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팀 단위로 봤을 때 뭐 인사팀에서 뭔가 HR 관련된 업무들을 해야 될 때 HR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밑에 이슈 타입들을 다 모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인사팀이 해야 될 투두 리스트가 프로젝트 밑에 다 묶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개발팀도 동일할 거고 뭐 QA팀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팀 단위 아니면 뭐 회사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부서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라에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일의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지만, 팀 단위로 할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려보고요.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업무 단계별로 이력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안에서. 그리고 프로젝트 하단에 에자일을 사용하실 때 칸반이냐 스크럼이냐 그 템플릿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 템플릿 기반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보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칸반 설정으로 가면은 칸반 보드, 스크럼 설정으로 하면 스크럼 보드가 기본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칸반 프로젝트 템플릿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드 설정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칸반 보드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럼 보드 추가도 가능하죠. 네.
그런 유연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려보면서 프로젝트 보드는 사실은 애자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2차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칸반 보드가 사실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지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애자일 방법론에서 칸반 보드 쓰실 때는 화이트보드에 일에 대한 스테이터스 다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들을 포스트잇 기반으로 다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거 기반하고 동일하게 지라에서도 2차원 형태의 투두리스트 형태로 시각화를 시켜놨고 이슈의 진행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 각각의 프로세스를 시각화시킴으로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칸반으로 예를 들자면 포스트잇 자체를 카드 형태로 다 만들어놨고 필요에 따라서 드래그 앤 드랍 아니면 개별 이슈의 스테이터스를 다 바꿔갈 수 있는 그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라의 사용자 유형을 조금 살펴볼 건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딱 추정은 됩니다. 먼저 본 교육과정과 다른 별개의 교육과정이죠. 유저 베이직이라 그래서 사용자 레벨의 그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대상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지라를 사용하시는 그 팀원분들, 팀 레벨이고요. 두 번째는 지라의 기본 공간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어드민, 그리고 본 교육과정의 대상인 지라 시스템 전역관리자 어드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지만 목적에 따라서 권한 설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야에 따라서 이 중간중간 레벨에 다른 권한 설정을 또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연관관계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하나 설명드리려고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플렉서블 유저 라이센스, 그 다음에 K 어프로벌, 요게 제가 소속된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만든 지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애드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처음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유저 라이센스, 이 부분은 지라 어드민 분들이라면 사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컴플런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라랑 컴플런스 쪽에 장기간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를 라이선스 그룹에서 인액티브 시켜버립니다. 자동으로. 이 말의 의미는 아틀란시안의 제품군들은 사실 라이센스 체계가 유저 수별로 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저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라이센스 체계, 사실 어드민 입장에서는 그 비용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관리를 위해서 수동으로 사용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플렉서블 유저 라이센스, 지라랑 컴플런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 어프로벌 포 지라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한국 회사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지라라는 외산 제품을 결제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 구조를 반영을 시키고 결제선 라인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현한 앱이 요 K 어프로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기반으로 해서 관리 효율성과 한국 회사에 맞는 그런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요 K 어프로벌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사용자 유형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고 어드민 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그 앱들이라서 설명을 시켜 드려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아틀란시안 제품은 선순환 에코시스템 플라이힐 비즈니스 전략을 쓰고 있다. 매년 수익의 2분의 1 이상을 R&D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제품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거를 선순환시키는 IT 전문 기술 기업이 아틀란시안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었죠. 그리고 아틀란시안의 상용 제품만으로 데브옵스 툴체인이 가능하다라는 분들 설명을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지라는 구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스 방식의 클라우드와 그다음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 버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라 제품군은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지라 온라인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라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훑어봤고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라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슈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구조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라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 지라를
사용하실 때 어드민 입장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권고 사항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라를 사용하는 그 활용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